제가 지금 화면으로 왔는데요. 한번 지금 바드가 한국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도 기대감을 갖고 일반적인 질문부터 제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들을 진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요, 제가 실생활에 챗GPT를 사용하는, 아무래도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셀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다른 어떤 비교 사안이 있으셨으면 그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독도는 누구 땅인가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설가라는 인물을 부여해주고 한번 소설을 작성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 생활에서 챗 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드와 챗 GPT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케팅 페르소나 찾기 질문입니다. 가령 이러한 남성용 제모 어떤 크림을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 크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페르소나 찾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은 어디에 있고 고객에 대한 제안, 이북 만들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셀러 반성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거나 특정 플랫폼에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경고 이메일이나 어떤 조치사항 이메일들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도요. 근데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그러한 답변을 많이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독도가 누구 땅인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드에 한번 물어보고 챗GPT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속도 면에서는 바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독도는 어떤 국가의 영토입니까? 바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속 시원하게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역시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런데 어떠한 답변을 내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일단 독도가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독도는 어떤 국가 영토입니까에 대해서는 저는 바드가 아주 속 시원하고 바드 승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베스트셀러 소설가입니다. 이 독도는 누구 땅인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팩트에 근거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소설가라는 인물을 부여하고 소설을 집필하려고 한다, 어떤 좀 창작에 관련된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제 주제는 미래에서 AI 아트 기술을 과거로 가져와서 성공을 한 남자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그린 소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소설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 전개 방법도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 대 챗GPT, 어떠한 차이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확실히 속도 면에서 바드가 엄청나게 빠르죠. 바드는 벌써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AI 아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에이스네요. 네, 에이스의 기술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 에이스라는 사람이 AI 아트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걸로 통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엔 그 기술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좀 뭐랄까, 그냥 문장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챗GPT는 현재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어떻게 작성을 했을까요? 자, 빛나던 시간을 넘어 AI 낙원. 일단 제목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목이 없죠. 바드는 제목이 없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건지 보죠. 2023년 젊은 발명가인 존 밀러는 창조적인 AI 아트를 기술을 고안했고요. 미래의 예술을 과거로 가져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바드 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미래에서 AI 아트 기술을 과거로 가져와서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미래에서 이 AI 아트 기술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여기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 챗 GPT가 작성한 내용에는 존 밀러가 미래의 예술을 과거로 가져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챗GPT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순식간에 명성을 불어од었죠. 자, 1장 도입, 2장 상승, 충돌, 이렇게 약간 스토리를 전개식으로 짜임새 있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스토리 구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 나와 있는 스토리 전개 방법을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아트를 이제 미래에 있는 걸 가져와서 잘 나가다가 오래가지 않는 성공이죠. 점점 신선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근데 이제 반전까지 나옵니다. 이 스토리 전개가. 바드에 비해서 훨씬 스토리 전개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존은 포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기술이 아닌 자신의 창조력과 인간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는 예술의 본질이 창조성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다. 예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창조성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떻습니까? 창작 부분에서는 저는 챗 GPT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 독도는 어떤 국가의 영토입니까? 이 팩트에 근거한 거는 저는 바드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싶고요. 다음 창작 부분에서는 소설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챗 GPT가 훨씬 더 좀 짜임새 있게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마케팅 페르소나 찾기 질문 5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쿠팡에서 만약에 이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성용 제모 크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챗 GPT, 이건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익스텐션을 나눠놨습니다.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을 해 놓았고요.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창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날리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자면 이렇게 임무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미국 전문 마케터이고 이제 뭐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제품의 구매자를 특정지어서 페르소나를 만들어달라. 좀 특정지어서 좀 디테일한 거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챗 GPT가 뭐 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사람 나이 있고 고충 제임스, 이 마케팅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고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페인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제가 바드한테 이 그대로 프롬프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도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바드의 정의입니다. 바드의 정의와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뭐 나이도 나왔고요, 인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나왔고요, 뭐 인종, 그 다음에 직업, 페인 포인트 다 나왔는데 페인 포인트가 좀 한 개씩 이렇게 나왔죠. 근데 챗 GPT는 조금 더 자세하게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던져줍니다. 일단 이런 차이가 있고요. 챗 GPT가 페인 포인트 훨씬 더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좀 참고할 사항이 굉장히 더 많았다. 이 남성용 제모 크림을 구매하는 고객을 특정 지을 때 말이죠. 자, 두 번째, 고객을 특정 지었으면 이제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객이 어디 있는가는 첫 번째 오프라인 장소,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 세 번째 SNS 해시태그, 네 번째 이 고객을 찾기 위한 인플루언서가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제가 프롬프트를 날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로 보면은 뭐 이렇게 위에 있는 페르소나의 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오프라인 장소에는 뭐 남성 그루밍 및 웰빙 박람회에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 그루밍 커뮤니티, 그리고 해시태그도 이렇게 영어로 이건 다시 해볼게요. 해시태그도 이렇게 알려주고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럼 자, 똑같이 바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마케팅에서 제가 쓰는 프롬프트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실생활에 제가 바로 지금부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나왔고, SNS 해시태그도 나왔고, 인플루언서 뭐 이것까지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이 필요하죠. 고객에 대한 제안, 이북, 이거를 이북 형태로, 전자책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그대로 복사해서 바드에다가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북 전자책 제목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10개의
추천을 해줍니다. 자, 뭐 남성을 위한 손쉬운 제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이런 이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이 고객들한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어떤 이메일 수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바드도 추천을 해줍니다. 자, 이것까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를 하나 뽑아달라고 할게요. 이 네가 추천해준 것 중에서 CTR, 클릭 지수가 가장 높을 것 같은 제목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뭐 하나 추천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드 같은 경우에도 이 더 울티메이트 가이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북에 대한 뼈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작성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뼈대를 좀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뭐 챕터 1부터 챕터 2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지금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목찬 전자책 제목은 남성을 위한 손쉬운 제모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소개부터 1장, 2장, 3장 있고요. 그 챕터별로 면도, 왁싱, 제모 크림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구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목차가 좀 단순하게끔 나와 있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챗 GPT를 활용하실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요. 다시 영어로 바꾸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뼈대 만들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제안하는 이북이라는 제가 프롬프트를 즐겨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남성용 제모 인티메이트 크림 포바디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뭘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키워드로 제안하는 이북, 이렇게 이제 작성을 미리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건 컨텐츠 마케팅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해볼게요. 자, 남성용 이 제품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남성을 위한 손쉬운 제모를 위한 궁극의 가이드, 이런 이북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드도 비슷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당장 써야 되는 프롬프트들 모음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속도면이나 이런 거는 바드가 훨씬 월등하고, 팩트에 근거한 거는 아무래도 최신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드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부분, 좀 뭐랄까요, 좀 똑같은 프롬프트지만 조금 더 길게 만들어내고 좀 그 결과물이 조금 더 창의가 필요한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챗 GPT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챗 GPT를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팩트에 근거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 찾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코딩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바드가 굉장히 지금 속도면에서도 빠르고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셀러로서, 제가 이커머스 셀러로서 어떤 플랫폼에서 특정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아마존으로부터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성문이라고 해서 POA, 플랜 오브 액션이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봐서 제가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나는 아마존 셀러입니다. 아래 이메일을 아마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고 올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제가 바드에다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왔죠. 바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으로부터 귀하의 리스팅이 카탈로그에서 제거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의 제품이 금지된 질병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상품에 대한 아마존 정책을 검토했는데 질병 주장을 하는 상품 아마존의 판매 및 리스팅이 금지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을 치료,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챗 GPT 같은 경우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챗 GPT는요 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제품은 뭐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바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프롬프트로 감사합니다. 위 이메일에 회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했던 프롬프트입니다. 내가 조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삭제하였고, 이것은 실수였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가 추가되지 않으므로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충제, 아마존 규정에 제한되는 상품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달라. 이 내용이 이제 작성이 되게끔 POA 레러를 작성해 달라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문으로 아마존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똑같은 내용을 역시 바드에다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는 내 다음은 샘플 PO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이건 솔직히 정말 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예, 아마존에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면 아무 조치가 되지 않거든요. 자, 챗 GPT는 이거는 그냥 너무 형식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죠. 플랜 오브 액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러 형태, 편지 형태를 제대로 갖춘 것 같고요. 한국어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존 셀러 퍼포먼스 팀 귀하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했는지, 취해진 시정 조치에 대해서 알람을 받은 즉시 제품 목록 검토하고 금지된 질병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키워드를 식별했고, 이러한 키워드는 아마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즉시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예방,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것들을 좀 할 건지 이렇게 좀 작성을 했고요. 상품 카테고리까지 내가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달라. 이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 요청.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메일을 보낼 때 해야 할 주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 해결 제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드의 답변과 챗 GPT의 답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셀러로서 보면은 챗 GPT의 형태로 제가 실제로 제출을 해서 POA를 통과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최근에도 2건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바드의 형식처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역시 좀 창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 글쓰기 관련된 부분 같은 데에서는 챗 GPT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팩트 위주의 좀 질문, 독도는 누구 땅인지 혹은 최신성을 가져야 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팩트 위주로 딱딱딱 던져주는 거는 바드가 좋은 것 같고요.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것도 이제 최신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용하는 분야가 어떤 조금 더 창의적인 분야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에는 소설가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챗 GPT가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뉴스레터도 구독 한번 해주시고 AI 코리아 커뮤니티에도 조인하셔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강의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무료 강의들도 수강해 주시고요.